어려운 문장이 좀 많아요. 거기에 성립의 견연성에서.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도 조금 이렇게 형광펜하고 잘 눈에 익혀주셔야 돼요. 네. 영어 시험 보러 가면 영어로 묻지 한국말로 안 묻듯이 법의 시험 보러 가면 그들의 용어로 묻지 우리가 쓴 일상용어로 바꾸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공부 가르칠 때 너무 쉬운 용어로 가르치는 거 반대야. 시험장 가면 그렇게 내지는 않는 걸. 뭐 법대로 하자. 그렇게 안 되거든.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같은 말 하더라도 자꾸 용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보면 428페이지에 보면 유치권의 효력. 그래서 내 돈을 안 갚아서 견연성 있는 채권이어서 수선비 수립이 공사비 채권 받을 때까지 유치했다면 유치권자는 무슨 권리무가 있는가? 응? 뭐 쓰라는 건 아니니까 응? 무슨 권리무가 있는가? 첫째, 유치권자의 권리예요. 권리가 중요해요. 효력은 유치권자의 권리. 첫째, 유치권자는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제일 뻔한 얘기지만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한다는 게 뭐죠? 내 돈 갚을 때까지 유치권자가 남의 물건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내 돈 얼마 갚을 때까지?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일부 변제했다고 일부 유치권 풀어주는 거 아니다. 불가분성. 그런데 이게 제일 큰 권리야. 그럼 이 누구한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거냐? 유치권 권리 누구한테 있는 거냐? 채무자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 물건이야. 물건이기 때문에 채무자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유치하는 동안에 유치 목적으로 소유자 바뀌었어. 신소유자. 내가 공사비에 앉아갖고 유치했는데 건물이 매매가 되었어. 신소유자한테도 인도 거절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유치하던 목적은 부동산인데 경매당했어. 경매. 그럼 경락자 나타났어. 경락자. 경락자한테도 인도 거절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물건은 특정인 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물건. 경락자한테도 인도 거절할 수 있어. 여기 다 유치권이 다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부동산 유치했는데 부동산 경매에 경락자 나타났어. 경락자한테 너 내 공사비 못 받은 게 내 공사하다 공사 못 받아 유치했어. 유치했는데 그 목적물 야중에 누가 압류 잡아서 경매에 들어갔어. 이렇게요. 경락대금의 유치권자 배당을 못 들어가요. 경락자 나타났어. 나 공사비 2억 갚아달라고 경락자한테 채무 변제를 유치권자가 2억 갚아달라 채무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채무를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얘가 채무자가 아니잖아. 공사비 못 준 사람은 경매당 건축주가 못 준 거지 경락자 못 준 거 아니잖아. 채무자가 아닌 경락자 2억 갚아도 요구할 권리는 없어. 다만 인도를 거절하니까 경락자가 지가 알아서 내가 대의변제를 얘한테 유도해서 너 명도 받으라 2억 갖고 와. 경락자 하는 얘기가 내가 2억 대신 갚아줄 테니까 명도 달라. 대의변제는 가능할지언정 채무자가 아닌 경락자한테 공사비달을 요구할 권리는 없는 거야. 지가 알아서 대의변제는 가능할지언정. 대의변제 해줘야지 인도해 줄 거 아니야 내가. 이걸 유도하는 것이지 채무자 경락자한테 유치권자가 돈 갚아 요구할 권리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별것도 아니네. 두 번째.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을 경매 신청할 권리가 있다, 없다. 경매에 집어넣을 수 있어. 유치권자 경매 신청은 있어요. 유치 목적 경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경매 신청은 있지만 뭐는 없어요.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 없어요? 없어. 이것도 없는데 왜 경매를 합니까? 이유는 내가 건물 공사하다가 공사 못 받아 유치했어. 그럼 심지어 아빠를 받아서 빨리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얘 망했어. 미국으로 도망갔어. 유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 받는 게 목적이. 2년, 3년 유치해도 나타나지도 않아. 그러면 경매 집어넣어서 누구한테 한번 인도 거절해 보려고요? 경락자 나타나면 인도 거절 한번 해보려고. 나 2억 못 받은 거 있기 때문에 이거 줄 때까지는 인도 거절한다. 그래서 경락자한테 대의변제를 유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경매 시장은 있는 거야. 우선 변제권 없지만. 이해되시죠? 네. 세 번째, 유치권자는
유치하는 목적물의 간이변제, 이 간이변제 충당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인정한다. 요게 저당권자한테 없는 권리야, 이게요. 간이변제 충당권이 뭐냐면요. 유치물의 가치가 너무 적어서 경매가 불합리할 때, 내가 자동차 수리비가 100만 원 나왔는데 수리비 안 줘서 자동차 유치했어, 내가. 이 자동차가 20년도 넘은 자동차는 내가 폐차시키라 그랬거든, 이거 100만 원 가치 없다. 아, 수리해달래. 수리했어. 안 찾아가네? 근데 경매를 내면요. 자동차 경매를 내면 경매 신청해서 거기 경매장 끌고 가야지 경매 비용 채고 뭐 남는 것도 없겠어. 그래서 유치물의 가치가 너무 적어서 경매 불합리할 때 법원에 청구하는 거. 법원에 판사님, 제가 받을 돈이 100만 원인데 유치물의 가치가 너무 적어서 경매가 불합리합니다. 제가 100만 원 대신 유치하는 이 자동차 소유권 나한테 주세요. 돈 대신 이 자동차 갖게 해주세요. 법원에 청구, 법원이 허락하면 그렇게 해라. 허락하면 돈 대신 유치 목적 소유권 가질 수 있어요. 다만 허락하면 법원이 감정평가를 해. 감정평가서를 내면 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가 120만 원 나와서 120만 원. 받을 돈 100만 원이야, 내가. 그럼 어떻게 하고? 내가 가져버려 20만 주고. 받을 돈이 100만 원인데 감정평가 80만 원이 나왔어. 그러니까 저도 가져버리고 못 받은 돈 20만 원은 일반 채권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야. 허락을 받아서 감정평가에서 바로 소유권을 대신 받을 돈을 취득할 수 있어요. 이런 걸 간이변제 충당권이라 불러. 근데 경매는 저당권은 아무리 저당권이 가치가 적어도 경매를 통해 경락을 받아서 경락 배당받아야지. 은행이 빌라 연립 잡았는데 유치물 가치가 너무 저당 목적은 너무 가치가 적습니다. 우리 은행이 저당당 은행이 지 소유권 갖게 해주자. 그런 제도 없어. 저당권은. 유치권은 이게 있어요. 아니면 충당권이. 또 하나는 유치권자는 유치하는 동안에 과실을 수취해서 가져 수취권이요. 자, 내가 수의사야, 홍수의사야. 젖소 한 마리가 다리를 다쳐갖고 왔어요. 근데 다리 치료비가 항생제 마치고 부목되고 해서 수리비가 40만 원이 나왔어. 자, 3일 만에 젖소 찾으러 와서 수의사님, 젖소 치료비 40만 원 다음에 드릴 테니까 젖소 주시죠. 이거 주면 못 받아, 내가 경험상. 자, 지금부터 젖소 유치합니다. 40만 줄 때까지는 젖소인도 거절합니다. 저 찾아가려면 돈과 찾아가세요. 유치해버렸어. 일주일 뒤에 40만 원 갖고 왔는데 그 일주일간 매일 우유를 짜잖아. 우유가 2통씩 나와. 원유 한 통에 2만 원씩이래. 그 2통 짜서 원유부터 풀러서 가져가라고. 그럼 매일 2통이니까 4만 원씩 맨날 까는 거야, 내가. 열흘 깠어. 열흘 까면 다 받았죠? 그러니까 유치 풀고 돌려줘야 돼. 즉 유치한 목적 과실이 나온다면 그 과실에서 우유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유치권자 자기 채권을 유치권자가 먼저 충당할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다 충당했다면 매일매일 우유 짜갖고 다 팔아먹었어. 40만 원 다 받았다면 유치권 풀고 돌려줘야지. 이런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법적인 우선 면적은 없어. 유치 목적 경락 때 배당 못 들어가지만 이런 권리들이 있기 때문에 내 돈 받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우선 면적 없지만. 자,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에 만약 비용이 집어넣었다면 또다시 비용 상한 청권이 또 있어요. 또 이걸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저 젖소인데 순놈이에요, 순놈. 저 순놈도 한 마리에 한 400만 원, 500만 원 나갔는데 다리가 부러져서 왔어. 치료비를 안 주는 거야. 치료비 줄 때까지는 유치해버렸어. 매일매일 살을 2푸대씩 먹네. 이 순놈 우유 짜요, 못 짜요? 우유 못 짜. 일주일 만에 왔어. 저기 40만 원 드릴 테니까 젖소 달래요. 잠깐 내 일주일간 유치하면서 이 젖소에 매일매일 사료를 한 푸대씩 먹였다. 사람에서 2만 원이야. 일주일만 27, 14, 14만 원 달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유치하는 동안에 유치 목적 또다시 필요 유입비에 들어갔다면 또다시 비용상환 요구할 수 있다. 그랬더니 안 주겠대. 걔 다이어트 중이었대. 걔 외먹이니 지금 살 빼는 중인데 줄 수 없대. 그럼 어떻게 해요? 또다시 유치하는 거예요. 또다시 유치권이 성립해요. 지겨워 죽겠어요. 또다시 유치해버려요. 이거 줄 때까지 14만 원 줄 때까지. 이런 권리가 있어. 6번째. 유치권자는 이거 중요해요. 유치권자는 유치하는 동안에 유치 목적물의 사용 수익권이라는 권리가
사용식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을 내 돈 안 갚고 유치한 동안에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사용식할 권리 없어요. 유치만 하는 거예요. 유치만 해서 인도만 거절해야지. 아, 세탁소 아저씨가 세탁비 안 주면 세탁 유치할 수 있는데 맨날 입고 다녀. 막 입고 다녀. 민코트 막 입고 다녀. 뭐 여자만 코트 입으라는 법 있나? 남자도 입는 거지. 이 대한민국 여자분들 참 현명한 분들이야. 이 민코트는 여자들만 입는 거로 인식을 시켜놨어. 민코트 비싸거든. 같이 남편 두 벌 사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여자만 입는 거로. 다이아 반지 비싸거든. 누구만 끼는 거로. 물방울은 여자만 끼는 거로. 보세요. 얼마나 이 현명합니까? 내가 옛날에 러시아를 갔어요. 상테브루크를 갔어요. 상테브루크. 응? 옛날 레닌그라드라 부르던 곳 상테브루크를 갔는데 겨울에 갔어요. 11월 왔는데 남자를 다 민코트 다 입고 다니더라고 거기. 다 입고 다니고 아 민코트 남자 입어도 되는 거고 내가 알았어. 집에 와서 여보 안 입는 민코트 줘봐. 한번 입어보게. 한번 입어봤더니 입고 나가질 않았지. 또라이라 그럴까봐. 이게 상당히 이게 가볍고 따뜻하더라고. 이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좀 그걸 입어볼까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 그래요. 입고 다닐 수 없잖아요. 카센터 아저씨가 수리비 안 유치할 수 있지만 자꾸 타고 다니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완전히 사용성 없지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단, 첫째, 채무자 승낙을 얻어서는 사용할 수 있어요. 채무자 그래요. 돈 갚을 때까지, 공사비 갚을 때까지 그것을 쓰래요. 사용하시래. 승낙 얻어서는 사용할 수 있어. 또 하나는 승낙이 없었더라도, 이 포인트, 채무 승낙이 없더라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할 때는 사용할 수 있어요. 승낙이 없더라도. 자, 자동차 유치했는데, 수리비 40만 안 줘서 유치했는데, 자동차가 2달, 3달 지나도 찾으러 오질 않아요. 유치만 하라는 거잖아요. 자동차라는 게 너무 오랫동안 시동도 안 걸고 주행 안 하면 오히려 더 나빠요. 내가 보름에 한 번 시동 걸고 며칠 주행하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보존에 필요한 게 되는데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와. 이게 대형 판례가. 이게 중개사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중개사들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중개사분들이죠? 미래의 중개사, 미래. 그렇죠. 미래의 공인중개사. 자, 보세요. 임대차 계약이 다 끝났어. 임대 끝났는데 임차인이 임대 계약 동안에 임차 목적물에 필요비 유입비를 집어넣었어. 그 임대가 끝나는 날 비용을 상환해달라.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했는데 돈 없다고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임대가 끝났는데 비용 상환 안 주면 이 비용 상환자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지. 나 비용 줄 때까지 인도 거절한다. 유치권을 행사했어. 행사하면서 부동산 임차인이 비용 상환해주지 않아서 임대가 끝나서 비용을 안 돌려도 유치권 행사하면 임차 목적을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지금. 거부하면서 임차인이 정전대로 계속해서 부동산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계속해서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주택이야. 보증금을 빼줘, 얘가, 집주인이. 근데 내가 이게 보일러가 다 터져갖고, 보일러 교체해달라 했더니, 돈 없다 안 고쳐주는 거야. 수리업자 불렀더니, 보일러까지 30년 된 보일러래. 이건 고쳐될 문제가 아니라 사고서가 다 배관이 주저앉았대. 이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해달라도 교체 못 해준대. 내 돈 줘서 100만 원 교체했어. 달라도 안 주는 거야. 보증금 빼니까 안 주는 거야. 나 지금부터 유치한다. 유치하면서 정전대로 계속 그 집을 쓸 수 있어 없어요? 근데 걔가 그래요. 집주인이. 너 유치권자를 사용시권 없는 거야. 문 걸어 잠궈. 문 걸어 잠그고 내가 100만 줄 때 인도를 거절하지만 쓰진 말어. 근데 상가 임차인이야. 상가 임대가 다 끝났는데 보증을 빼주는데 이 비용을 안 주는 거야. 비용 줄 때가 이 상가 전부 유치한다. 유치하면 정전대로 계속 장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왜 있는 거냐? 이 근거가 뭐냐? 원래 유치권 사용시권 없잖아요. 원래 문 걸어 잠그고 인도 거절만 하라는 거잖아. 이것이 바로 보존행위라는 거예요. 건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쓰는 거가 오랫동안 벼놓는 것은 어느 것이 보존에 유리하다?
사용하는 것이 보존에 유리하다는 거야.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체약이 종료한 후에 유치가 행사하면서 종전대로 임차 목적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보존행위다. 승낙이 없더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판례. 이런 판례가 중요한 거지. 자, 6가지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6가지인데 6가지 외우라는 거 아니야. 나는 이런 거 쓰라고 그래야지 외우는 거지. 다음 중 유치권자 권리 쓰시오 6개. 백지를 딱 치웠더니 시험장한테 쓰래. 책상 뒤집어 엎고 나와버렸어 그냥 내가. 쓰긴 뭘 써. 쓰는 것도 아닌데 뭘 6가지 뭘 앞잡다서 외우나 이거를. 난 이해할 수가 없어. 객관적 OX 문제야. 지금 읽어보고 맞느냐 틀리냐 이거지. 6개 쓰라는 거 아닌데 뭘 앞잡다서 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민법은요. 쓰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경락에 배당받을 수 없어. 그렇지만 유치권자도 사실상 법적으로 우선 변제권은 없어. 하지만 사실상 우선 변제 내 돈 먼저 받는 효력은 인정된다. 맞는 짐은 틀린 짐은 맞는 짐은요. 법적으로 우선 변제권은 없어. 인정하면 없다 그래야 돼. 배당 못 들어가요. 하지만 사실상 내 돈 먼저 받는 효과는 누려 못 누려요? 누려요. 어떻게 누리나 보세요. 이 4가지 때문에 누리는 거야. 부동산 유치권자는 내 공사비 갖다 받을 때까지 경락자 태도 뭐 할 수 있어요? 인도를 거절해서 경락자가 경받은 목적을 명도 받으려면 경락자 뭐 해야 돼? 알아서 대의변제 안 해주면 인도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경락자들은 이미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유치가 행사 중인 그러면 공사 밀리는 게 얼마인지 내 경락 때문에 왜 이거 추가로 쓰지 않고 명도 못 받으니까 경락 때문에 충분히 떨어뜨려야지. 어차피 망한 채무자는 못 갚어. 걔가 공사 갚을 거든 경매를 왜 당하나. 응? 그래서 내 돈 받는 효과 누려요. 대변제 유도하기 때문에. 두 번째, 간이변제 충당권이 있어요. 때에 따라 유치목적 소유권 가질 수 있어 없어요? 가질 수 있어. 법원이 허락하면. 이게 있고 유치하는 동안 유치 목적물에서 경제 이익이 나온다면 월세가 나거나 차임이 나거나 우위가 나온다면 다른 채권을 먼저 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자 먼저 내 돈을 충당 까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 내 채권을 먼저 충당할 권리가 있잖아. 맨날 우리 짜서 2만 원씩 3만 원씩 까들어갈 수 있잖아. 이런 권리가 있고 그렇죠? 또 유치권자는 이런 권리가 있고 유치권자 이 뭐냐 여기 빠졌는데 유치권자는 파산법에서 이 파산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파산법. 이 법인이건 개인이건 파산금을 받잖아요. 법원에서 파산금을 받아버리면 재산을 동결해버려. 재산 동결한 다음에 이 파산금 받은 사람한테 받을 돈인 사람 다 채권 신고하세요. 그러니까 파산금 받은 법인이 어떤 자연이 돈이 10억이야. 근데 채권 신고가 뭐 여러 명한테 100억이 들어와서 100억이. 그러니까 파산법에서 어떻게 해요? 100억이 들어왔으면요. 응? 비례로 배분해버려. 그러면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 지금 재산이. 채권이 100억 신고 들어오면 1억 신고한 사람한테 1,000만 원, 1,000만 원 신고한테 100만 원, 5천만 원 신고한테는 500만 원, 10분의 1씩 다 나눠줘 끝내는 거야. 남돈 모자르다. 이때 유치하고는 공사 밀린 게 2억이 있다면 그 10억에서 2억 먼저 빼줘요. 유치권자 그거 먼저 빼주고 8억 갖고 일반 채권자들이 이제 비율을 배분 들어가는 거야. 이걸 뭐라 부르냐? 파산법에서 별제권이라 불러. 민법 규정은 아니야. 파산 별제권이라는 걸가 있기 때문에 내 돈 먼저 받는 효과는 있는 거야. 파산법에서. 이 4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 돈 받는 효과는 누리더라는 거야. 기억하세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다음 중 유치권자가 사실상 우선 면제 받는 거와 관련이 있는 고릇이 없는 고릇이요. 그럼 이 단어. 과실, 수치권, 간이변제, 충당권, 파산법에서 별제권. 이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비록 경락대금에 배당은 들어갈 수 없지만 내 돈 먼저 받는 효과는 누리더라. 4가지 꼭 기억하세요. 완벽해 놓는 거예요. 여기는 한번 할 때. 나머지들 뭐 의무 같은 거 크게 볼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시간 되면 한 번씩 하지만 유치권자는 선관주 의무가 있고 채무 승낙 없이는 남한테 사용 수익하면 안 돼요. 그 의무 위반이야. 이 2가지 의무 430페이지야. 이 2가지 의무 위반해버리면 선관주 의무를 위반하거나 채무자 승낙 없이 막 사용하거나 보존행위에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럼 의무 위반이야. 의무화가 돼버리면 유치권 소멸 청구당해. 너 유치권 소멸한다.
소멸청구당하면 유치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무를 준수해 줘야 돼. 이렇게요. 뭐 그런 정도 얘기예요. 크게 볼 건 없고요. 자, 저당권은 오늘 좀 들어가기가 좀 애매한데 일단은 별표는 다 쳐놓을 거야. 일단 저당권에서 435쪽에 이 저당권이 공부할 게 엄청 많아요. 제가 지금 심화 강의까지 논점 잡아놓은 게 8군데야. 그 8군데 중 2문제 나와, 2문제. 이 공부할 양이 많으면 3문제, 4문제 나오면 참 좋은데 2문제 나오는데 저당권 문제 한 문제는 쉬워요. 한 문제 굉장히 어려운 게 나와요. 항상 그래야 돼. 자, 그래서 먼저 어디를 보냐면 435쪽에 2번 저당의 성립 별표 2개 치세요. 저 성립은 제가 기초 강의로 여기 잘 해놨어요. 기초 강의를 꼭 다시 한번 청취할 것. 숙제. 숙제 전공을 못하네. 이거 큰일 났네. 제가 숙제를 2군데 내줬어요. 다음번처럼 만나기 전까지 다물권의 특성 4가지. 응? 부정성, 수반성, 물상대, 불감성 무슨 얘기인지, 그게 무슨 뜻인지 20-30분 강의해놨어요. 그 다음에 저당 들어가면 저 성립 파트. 이걸 가지고 30분 강의해놨어요. 성립 파트. 이 2군데는 꼭 다시 한번 보셔야 돼. 보신 분들도 보시고 기초 강의. 안 보신 분들도 보시고. 보셔야 돼. 그래야지 내가 시간을 절약해요. 여기. 성립 별표 2개예요. 어려운, 물론 요약 강의 때는 다시 한번 해요. 여기요. 그 얘기가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쭉 나와 있고, 그럼 너무너무 중요한 데 어디냐. 최근에 2문제씩 나왔다 그랬어요, 얘가. 응? 4년간, 5년간 2문제씩 나왔는데, 한 문제 고정이야, 고정. 4년간, 5년간 하나는 고정됐어. 올해도 마찬가지. 한 문제는 결정났어. 뭐냐. 438쪽에 3번에 저당의 효력. 목적물의 범위, 일륜의 목적물 범위, 별표 3개. 한 문제 결정, 목적물의 범위, 무조건 이 문제고. 그 다음에 441쪽, 물상대의 별표 하나. 제가 별표 하나 치는 건 단다식 문제가 몇 년에 한 번씩 나온다는 거예요. 물상대의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물상대의. 볼 것이고. 그런 다음에 442쪽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 442쪽 피담보 채권의 범위 별표 하나. 다 단다식 문제들이야. 판례가 아니고 사례도 아니고. 이 445쪽에 보시면 445쪽 봐보세요. 하나를 내가 보는 거야. 저당과 용의권의 관계, 저당과 용의권의 관계를 이분은 여기 들어오면서 별표 3개를 쳐놨어요. 맨 앞에 중요하다 별표 3개를 쳐놨어. 이렇게 하는 건데. 별표 3개가 아니야, 저는. 이 절차적인 규정은 옛날 얘기야. 한 25회, 26회 나왔지만 최근은 이 절차적인 규정 여기서 안 물어요. 누가 먼저 배당받을 것이냐, 배당 순서 어디 되냐, 이런 거 중요하다면 실무에서 물어. 민법에서 안 물어요. 겨우 2문제 내는데 옛날에 3문제, 4문제 낼 때 이것 좀 물었지만 2문제 낼 거 앞으로 2문제 이런 절차법까지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거 빠져버렸어. 이제 중요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은 뭐 심화해서 한번 1시간 잡아서 할 것이고 451쪽에 3번 일괄 경매권 별표 2개. 최근은 법정지상권보다 이게 더 잘 나와요. 법정지상 문제를 묻기를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전공자 아닌 사람들한테 너무 어려운 거 묻기로 어려우니까 이걸 오히려 잘 내요. 일괄 경매권 별표 2개. 454쪽에 5번에 전 침해에 대한 구제 별표 2개. 저는 올해 제가 이거 꼽는 예상 문제예요. 침해 나올 때가 됐어. 나랑 확률이 커요, 이거. 쭉 넘어가시면 별표 3개짜리가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466조. 근저당 별표 3개. 이렇게만 해도 별표 치는 데가 벌써 6군데, 7군데 넘어서요. 2문제 때문에 지금 7군데 논점을 보자는 거야. 그만큼 논점이 많아요. 그렇지만 별표 3개 친 데는 어디예요? 목적물의 범위, 근저당. 별일이 없다면 이렇게 2문제 맞는 확률이 크고 아니면 어쩌다가 저당 침해에 대한 구제, 일괄 경매 신청권, 법정 지상권.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예비군들이야. 그렇지만 2문제가 꼽으려면 근저당이랑 목적물 범위예요. 자, 요거를 다음 주에 한 2시간에 걸쳐서 한 다음에 계약법 넘어갈 거예요. 조금 진도가 밀려도 일단은 3월 둘째 주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3월 때 제가 다 5주가 나와요. 2주를 더 쓰더라도 이렇게 해서 보고 심화 강의는 7주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들 맑게 알아들으니까 전 심화라서 이거 본 다음에 요약 강의도 또 할 때는 다 정리할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때는 이렇게 유치권 그러면
효력 이거 뭐 논할 필요 없어. 한 번에 쫙 끊고 그냥 OX 문제 다 정리할 거예요. 지문으로 쭉 이렇게 10개 쓰고 성립의 주요 문장 10개, 효력 주요 문장 10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너무 평면적으로 정리하면 잘 정리가 안 돼요.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정리 다 순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